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코인 원정대로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밤 사이에 59,000달러 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이 그간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심리에 더해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래 매수세도 하방 압력을 방어하는 데 일조했다라는 분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달러의 가치는 예상보다 빠르게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우리가 알아야 할 코인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함께 좋은 코인 발굴해 주실 원정대장 팀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까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차트로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안에서는 팀코스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 전부 남김없이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자, 랩터 전문가님께서도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일단 매일매일 오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일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시황 이후에도 가격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실시간 시황 및 브리핑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분들 혹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반응하기 어려운 코인 관련 정보라든가 뉴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기사가 올라오는 대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코인 관련 뉴스나 정보 같은 것들이 차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의 핵심 매매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 지표를 네.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만 해주시면은 바로 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인 고민은 전부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우리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시간 내내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업앤다운의 김희정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훈풍을 불고 있지만 코인 시장은 여전히 횡보세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또 공포지수는 여전히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코인 시장의 모습 살펴보시죠. 먼저 비트코인 모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어제 3% 넘게 하락하면서 8천만 원 선 이탈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오늘은 2.24% 하락 상승하면서 8,268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고래들의 꾸준한 이탈로 지난 30일간 25%가량 하락했던 이더리움은 오늘은 1.46% 상승하면서 361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던 리플이 오늘도 3.5% 오르면서 82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도 알아보시죠. 네, 첫 번째로 상승한 종목 바로 브렛입니다. 오늘 33.65% 오르면서 13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메레르 17.89% 올랐습니다. 21,610원이고요. 에이브 17%경 올랐습니다. 175,700원입니다. 모스코인은 16.02% 오르면서 87.58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은 15%가량 오르면서 16.3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도 알아보시죠. 네, APNFT 오늘 16.67% 하락했습니다. 0.000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레이는 6.6% 빠졌습니다. 75.15원의 가격이고요. 플럭스가 6%가량 빠졌습니다. 819원입니다. 센투는 5.93% 하락하면서 825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5.79% 하락했습니다. 55.313원의 가격입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테더가 오늘 1.45% 빠졌고요. 뉴메레르 역시 18.3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스택스가 5.51%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마지막으로 콘텐토스 4.1%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시죠. 월드코인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코인 검토 보고서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시죠. 네, 미국 민주당이 최근 대선 관련 정책 플랫폼을 발표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는데요. 이 상황에서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이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의 방향성을 판단할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근 정책 발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실망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알아보시죠.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개발한 월드코인이 각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출시됐고 600만 명 이상의 홍채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월드코인이 운영이 중단이 되거나 조사에 착수한 지역은 총 12곳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향후 거래될 가상자산에 대해서 거래 지원 검토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검토 보고서는 가상자산의 사업성, 기술 분석, 그리고 증권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심사위원회의 의견도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는 건 5대 거래소 중 고팍스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는 23일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은 이번 행사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코인 원정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황센터 통해서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흐름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제 시장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이 청산이 비트코인 약세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위험과 또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의 수익성도 하락의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또 거시적인 요인들은 비트코인 가격 6만 3천 달러 저항선이 얼마나 오래 이 유지가 될지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이 7월 중순 이후 일본 엔화의 강세가 비트코인 채무 레버리지가 높은 주식들의 약세를 초래했다라고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엔화는 7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미국 달러 대비 12%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었죠. 글로벌 경기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와 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흐름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7월 31일에 0.25%로 인상이 됐었고요. 네. 17년 만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깬 인상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글로벌 거시 일정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인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이후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됨에 따라서 엔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세 엔화의 가격이 올라갔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해야 할까라는 이제 심리 영향 때문에 그쵸.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떨어진 것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요새 뭐 고용 지표라든가 뭐 금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된 것 중에 제일 큰 지표이고 금리 네. 인하에도 연관된 이번 주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발표 이후에 이제 연준 회의록 공개라든가 아니면 잭슨홀 금요일에 있죠. 네,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까지 연관을 하셔서 일단 목요일 날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지수가 어떻게 네.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네. 현재 비트코인의 이 차트는 어떻게 좀 흐름 보고 계십니까? 네, 바로 비트코인 달러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살펴보시는 것은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네. 수렴 상단 구간을 일단 오늘 오전에서 오후 중간 사이에 돌파를 살짝 해주었으나 지금 재차 매물대 밀리고. 구간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네. 윗골을 달고 말아 내리고 있는 형태예요. 네. 일단 일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수렴 상단부 구간을 일단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주느냐, 네. 돌파 마감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관건 유무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쪽 구간을 상단 구간을 돌파를 실패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이 현재 수렴 상단부 구간 작도선이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단부 고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주실 수 있다. 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 단기 매물대 구간이 59.8K에서 60.3K 정도 구간이에요. 네. 이쪽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그만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그려주면서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근거 조건으로서 봐줄 수 있겠지만 이 매물대 구간을 재차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전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57.7K 정도 구간까지 이 수평지지선까지 혹은 수렴 하단부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작도적 관점으로서 보실 수 있고요. 네. 수렴 상단구 구간을 재차 이 고점 구간을 돌파 마감을 해준과 더불어 혹은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해주게 된다면은 진짜 돌파의 가능성이 높고 진짜 돌파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전 고점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62K 정도 가격대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분보다 더 높게 네. 존재하고 있는 62.8에서 63.2K 수평저항 매물대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네. 참고해 주시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약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상승 시나리오 쪽으로 조금 가까워지고 있는 형태예요. 네. 일단 이평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초록색이 5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파란색이 22동 평균선, 주황색이 62동 평균선, 보라색이 122동 평균선, 검정색이 242동 평균선이고요. 네. 파란 선 보시면은 이제 위, 아래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중단선이 22동 평균선, 위가 22동 평균선의 고가, 그리고 아래가 저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가격이 상승이 진행이 되면은 20고가 이동 평균선 혹은 이 122동 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오늘자 캔들이 가격이 매수세가 진행된 모습이었으나 고가 및 62동 평균선에서의 돌파를 실패한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 구간을 돌파해주게 되게 된다면은 뭐 돌파율 리테스트가 나와준다 한다고 할 지연정 그 위쪽 구간에도 122동 평균선 및 구름대 선스팬 원투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매수 관점으로서 장기 관점으로 진입을 하실 거면은 네. 이 보라색 이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유지하고 있는 63.7K 구간은 돌파를 하고 나서 진입을 하셔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242동 평균선을 어제자 기준으로는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모습이나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방으로 전환되기 전에 단기간 내에 재차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일단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매도 쪽으로 가격이 뭐 하락적으로 폭발이 나와줄 모습의 차트는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드려볼 수 있겠고요. 네.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일단 보조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으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라고 봐주실 수 있는데 네. 어제자는 이제 하방 시그널 혹은 이제 응축 시그널 쪽에 가까운 형태였는데 지금 단기 같은 경우 골든크로스 이후 이 K선, 파란색 선이 상방 기울기이고요. 네. 중기선도 지금 막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줬고 장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행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나 지금 242동 평균선보다 가격이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시그널보다는 상승 시그널 쪽에 조금 유리한 차트의 형태이다. 왜냐하면은 단기와 중기가 골든크로스 이후 상승 시그널을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현재 상승 시그널 쪽에 가까운 형태이고 지금 수렴 상단부 구간을 막 돌파해준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매수 관점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홀딩 관점을 유지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62통 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62.8에서 63.2K 수평 저항 매물대라든가 아니면 122동 평균선까지 상승이 일단 1차적으로 가능해 보이니까 그 구간까지 홀딩을 유지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하방 쪽으로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면은 두 가지 선택 정도가 있어요. 홀딩을 하시는 분들께. 첫 번째로는 242동 평균선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59.5K 정도 구간인데 네. 그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이제 전부 포지션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으로는 수렴 하단부 구간 플러스 매물대 구간인 57.6K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좀 더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전략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가격선을 이 매매 타점으로 잡아야 될지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적인 시간봉, 매매 타점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시간봉이면은 단기 시간봉이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매물대 구간 돌파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단기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장기적 관점도 비슷하지만 이 수렴의 상단부 구간 돌파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단 오늘자 오후 중에 돌파를 해 주었었는데 네. 이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시게 된다면은 돌파를 할 때 거래량 체크를 해보시게 된다면은 이전 장대 캔들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등장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네. 세로줄로 돌파 시점 캔들을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은 거래량이 이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죠. 네. 네, 그리고 돌파 시점 당시의 캔들의 몸통 구간도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을 때 실시간 브리핑을 남겨드렸었을 때 돌파를 해 주었지만은 리셋 지지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돌파는 이제 트랩일 수도 있겠다, 함정일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이 다음 캔들을 보았을 때에는 종가 기준으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 주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캔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 갱신 시에는 추가적인 매수세가 나와줄 수도 있겠고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전 전고점 부근 이쪽 종가 기준에서 꼬리 기준 매물대인 네. 가격대로 따지면은 61.4K에서 이제 61.9K 정도 구간에서 매물대 저항을 봐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돌파 이후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되면서 가격이 매도세가 등장을 하고 지금은 수량 상단 내부로 재차 진입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진입을 해준 상태로 마감이 되고 네. 종가 기준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게 될 시에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진행이 되고 수량 상단부 구간 돌파가 이제 트랩이었구나, 함정 구간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 지금 사각형 신호인
저희 신호등 지표 중 신호 중 하나인 이제 하락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어요. 네. 지금은 또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식의 세기형 패턴이 진행이 되었었다가 상단부 구간 돌파를 하고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하락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5移도 온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환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하락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고 그렇다면 이 말은 뜻은 뭐냐? 이 올라와주고 있는 22동 네. 평균선 밴드 구간까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22동 평균선이 올라와주게 된다면은 이 아까 매물대 상단 부근인 60점 네. 3K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을 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 단기 관점으로 이제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추천드려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재차 수령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돌파 이후 리테스트 혹은 이 고점 꼬리 구간으로 작도를 해 보았을 때 네. 이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와준다거나 아니면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때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서도 접근을 해보셔도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잡아야 될지까지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살펴보면은 또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게 될지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알트코인의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함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작도 관점부터 살펴보자면은 일단 어제자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모습이에요. 일단 네.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 상승세경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트코인 장으로 넘어가려면은 적어도 이 상승세기형 패턴의 하단부 구간, 이 퍼센트 가격대가 이제 55.9% 정도 구간이고요. 55.9%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도미넌스 퍼센트가 55.9%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알트코인의 약세장은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이 상승세경 패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도 이제 상승 채널 구간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가 있어요. 네. 이 채널의 하단부 혹은 이 매물대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53.9% 구간을 완전하게 이탈을 해주어야지 알트코인의 강세장이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일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상승 채널, 조그마한 상승 채널 구간을 이탈해 주었지만 이탈하고 하락 조정이 진행되는 형태가 아닌 옆쪽으로 뭐 조그만하게 본다면은 이렇게 작은 수렴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이 하락을 상승 채널을 이탈하고 하락 조정이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옆쪽으로 횡보를 하는 음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재차 이 고점 부근 매물대를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뭐 비트코인의 강세 쪽으로 넘어갈 확률도 존재를 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4시간봉 관점에서는 하락 채널이 또 진행되고 있는 패턴이 존재를 해요. 네. 이렇게 하락 채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쪽의 장이 우선시적으로 바뀌게 되려면은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 가격이 네. 수렴 구간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횡보장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 네.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4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더 힘을 많이 쓰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면은 모르겠지만 도미넌스가 같이 올라가 준다면은 알트코인의 약세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상단부 구간 하락세는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지 않고 세기 구간 하단부 구간까지도 이탈을 해주는 것이 알트코인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관점이겠고요. 그 이전까지는 적어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은 알트코인보다는 대장주 쪽 위주로 관점을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알트코인 중에서도 좀 더 굵직굵직한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비트코인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 우리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알아봤는데요. 이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함께 저희와 보석 같은 코인 발굴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게 될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원정대장님과 함께 오늘 살펴볼 종목 뉴메레르, 에이브, 솔라나, 월드코인, 리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솔라나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0.15% 상승하고 있는 솔라나입니다. 19만 9,200원의 가격을 형성해내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는 현재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190달러를 저항선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최근에 하락세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의 거래량이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네트워크 활동도 감소했고, 거기에다가 총 락업 예치금, TVL 하락, 기술적 약세 이런 부분들 어제 자료도 저희가 함께 짚어드렸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자로의 솔라나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우리 더 이제 솔라나 올라간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솔라나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0달러 저항 구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190달러 저항 구간 가격대는 원화 차트에서 이제 25만 8천 원에서 27만 원 정도 구간에 네. 존재하고 있는 이쪽 구간 상단 매물대 구간이고요. 상단 매물대 구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수렴, 삼각 수렴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인데, 수렴 상단부 구간 가격대랑 유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해주게 된다면은 일단 수렴의 교과서적인 이제 얘기로는 이 네. 고점, 시작점과 저점 시작점 구간만큼 일반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 주었을 때 대충 가격대가 14만 8천 원에서 30만 8천 원이니까 20만 원 정도 상승을 해준다라고 이제 예상이 가능하고요. 네. 20만 원 정도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은 솔라나 최고점 구간보다 가격이 거의 뭐 70%, 75%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가능하지만, 이 수렴 상단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수렴 하단부 구간에서 가격대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장기 관점으로서 작도적 관점에서 수렴 하단부 구간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관점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네. 그럼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이동평균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솔라나 차트 같은 경우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응축 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상반 기울기 유지하고 있으나 단기 이동평균선인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로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 내에 20 고가 이동평균선, 60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이쪽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21만 5,500원 정도 구간이고요. 네. 그럼 21만 5,500원 구간을 돌파해 주게 되면서 이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 혹은 이동 평균선의 응축 이후 폭발의 반향성이 네. 상방 쪽으로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이제 시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해소되려고 하고 있는 시그널이 등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242동 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되면은 저점 구간 매물대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렴 하단부 구간 가격대를 이탈하고 하단 저점 매물대 구간은 가격대가 어디냐? 이 저점 최저점 꼬리 기준은 이제 16만 1,000원에서부터 17만 3,000원 구간 매물대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이제 하락 쪽으로 폭발이 진행이 되면은 이 매물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조 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되면은 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 단기 K선 상방이고요. 중기 같은 경우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해준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K선의 기울기가 상방이 아닌 평행하게 진행되고 있고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드크로스가 진행된 모습이에요. 네. 데드크로스 이후에 지금 K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뭐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지금 관점에서 242동 평균선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야지 이 중기 K선이나 아니면 장기 K선이 재차 기울기가 선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줄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즉슨 네. 20 고가 이동 평균선 및 저항 구간
응축되어 있는 21만 7천 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매수 타점으로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 코인 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뭐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 저항 구간인 21만 7천 구간을 돌파 이후에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저항됐을 때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관점이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들어가기에 적절한 코인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전략까지도 가격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발굴 떠나볼 코인 리플 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리플 3.2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27원의 가격 형성해내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호재거리가 오늘 날짜로도 나와줬습니다. 이 스위스의 귀금속 거래 업체인 스위스 골드가 리플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을 하면서 암호화폐로 금, 은, 그리고 백금, 팔라듐, 로듐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또 이 리플이 국경을 초월한 결제 수단으로도 또 자리를 매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 차트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제 매물대가 위쪽에 많이 쌓여져 있는 리플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호재가 나온 리플 차트 상황은 어떤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리플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을 때 매수세가 등장되고 있는 상태이고 단기적인 박스권의 네.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이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815원 구간을 돌파 이후 마감이 돼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네. 돌파 이후에 815원 구간을 직접적으로 터치를 해주진 않았지만 이 시작 가격이죠. 시작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전 고점 매물대 구간이 종가 기준부터는 860원부터고요. 고점 이제 꼬리 기준까지는 920원 정도 구간이니까 네. 86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진행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되면은 리플 코인도 이제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럼 이 응축하고 있는 형태가 상방으로 진행이 되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 구간의 저항 구간들을 돌파를 해줘야 하고요. 돌파 이후에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네. 고가 부근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던가 아니면은 고가 부근을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올라가 주는 것이 제일 베스트적인 파동의 시나리오인데 현재는 20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기다리신 이후에 진입을 네. 하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보조지표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보조지표는 지금 상승 시그널에 가까운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중기, 지금 골든크로스 이후 K선 기울기 상방 기울기 네.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행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고 이 K선이 주황색인 D선을 네. 타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죠. 근데 이것도 골든크로스와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리플 같은 경우 고가 이동 평균선 돌파 이후 20고가 이동 평균선 돌파 이후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네. 상승 폭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 의미가 있겠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고가 이동 평균선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시점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 어떻게 봐야 될지까지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발굴 떠나볼 코인, 월드코인 되겠습니다. 월드코인 현재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월드코인 5.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165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월드코인 오늘자로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좀 좋지 않은 이슈들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시황센터에서도 들어봤지만 이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이 오픈 AI 최고 경영자 CEO의 코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월드코인, 이제 12곳의 국가와 지역에서 이 월드코인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혹은 이 코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라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이유를 좀 보니까요, 이 월드코인이 홍채 인식 기구를 통해서 개인의 홍채를 데이터화해서 블록체인에다 연결을 하고 또 실제 사람인지 확인이 되면 월드 아이디가 생성되고 월드코인이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도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 우려가 나오면서 이 뉴스와 또 이런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월드코인의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현재 보유자분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 패턴인 하락 세기형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네. 지금 저점 구간이 1920원 정도 구간인데 192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세기형 패턴의 상단부 구간, 저항 구간이 이제 가격대로 따지면은 227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70원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다만 2270원 돌파 시 2455원 정도 구간의 수평장선이 하나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상승세로의 전환은 2455원 돌파 이후 이전 하락 파동의 연장선 구간이었던 257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재차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와줄 수 있는 이제 차트의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았을 때에는 네. 현재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전환되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22평 밴드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차트이고요. 네. 그럼 22동 평균선 밴드 구간까지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돌파를 해주느냐? 그것까지는 아직은 힘든 모습의 차트인 게 22동 평균선의 기울기 하방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현재 구간에서 응축이 조금 더 길어지거나 네. 아니면은 고가 부근을 돌파 이후 재차 조정받는 그림이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월드코인을 신규 진입하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보조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단기 및 중기, 단기 K선은 골든크로스 이후 상반 기울기, 네. 중기 K선은 현재 과매도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장기 K선 같은 무슨 경우 일이에요? 지금 네. 과매도 구간에서 하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과매도 구간에서 하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은 현재 페일러, 즉 저점 갱신 중이라는 얘기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2동 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줄시 재차 저점 갱신이 나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키고 이동평균선적 관점을 키고 보아도 아직까지는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적어도 하락세기형 패턴 구간 및 2455원 수평장선 구간을 돌파를 한 이후에 돌파해주고 난 이후에 진입을 하셔라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월드코인 신규 진입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코인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살펴볼 종목 뉴메레르 되겠습니다. 뉴메레르 가격부터 볼게요. 네, 현재 17.68%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뉴메레르입니다. 21,57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뉴메레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초 헤지펀드 암호화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I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이 움직임을 예측하는 암호화폐인데요. 투자 관리에서 기계 학습과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향상된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들이 금융 무대에서 개발하고 또 경쟁하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토너먼트를 제공함으로써 더 좋은 투자 전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코인입니다. 오늘자로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앞으로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바로 차트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메레르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기형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네. 현재는 어제자부터 급등이 나와준 모습이었지만 하락세기형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의 차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그럼 들어가기에 적합한 코인이냐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코인이고요. 적어도 네. 매수가로서 진입을 하게 되려면은 어제자 펌핑이 진행이 됐을 때 형성된 고점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24,910원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한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24,900원 돌파 이후에는 27,300원 부근에 또 수평 정선이 하나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이후 매수 시 이제 이쪽 구간 27,100원 구간을 저항을 받아주는지 가능성을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의 형태예요. 하락세기형 패턴 진행 중이고 쌍바닥 등장 이후 5이동평균선 돌파하고 고가 이동평균선을 펌핑과 함께 돌파를 해주었고요. 60이동평균선을 돌파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60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상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펌핑 이후 그리고 시작가 네.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 주었지만 지금은 재차 윗꼬리를 달고 말아 내리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에 가까운 캔들 패턴이고요.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시 60이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19,700원 정도 구간인데 19,700원 구간 가격대를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 네.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에는 상승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의 차트예요. 네. 단기 K선 상방, 중기 K선 골든크로스 등장해 주었고요.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도 골든크로스 이후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가능하겠으나 네. 지금 차트의 형태는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인 모습의 차트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의 저항 구간 돌파를 실패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추가적인 하락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62동 평균선 구간 혹은 이탈 시 상방 기울기로 전환된 22평 밴드 구간에서의 지지 가능성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뉴메레르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까지도 봐주셨습니다. 요즘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들어가야 될까 하는 생각들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차트 보시면서 발굴 코인, 가장 기대되는 코인으로 함께 골라주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우리 발굴 코인일까요? 함께 보시죠. 바로 에이브. 네, 에이브 코인 가격 먼저 볼게요. 네, 에이브 16.77%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4,8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금과 대출을 통한 이자 이것을 얻기 위한 오픈소스 및 세관 프로토콜 암호화폐입니다. 코인 대출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탈중앙 금융 프로토콜 중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고요.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오늘 발굴 코인으로 에이브를 고르셨는지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 우리는 어느 가격선에서 들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호등 지표 를 보았을 때 이 네. 초록색 구간에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형태예요. 네. 현재 알트코인들 대다수가 초록색 구간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뭐 단기간 내에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네.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이다, 높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보게 되었고요. 네. 현재는 지금 저항 구간을 다 돌파를 해주고 이 초록색 구간 위에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 직후에 저희 이 초록색 구간에서 신호등 지표인 뭐 상승 매수 관련 신호, 뭐 동그라미 신호라든가 아니면 다이아몬드 신호라든가 네. 사각형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을 때 신규 매수 관점 가능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주었고요. 작도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코인이에요. 네. 일단 큰 틀에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코인이고요. 네. 강화된 상승 채널을 지금 상단부 구간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인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저점 꼬리 기준으로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보수적 차트 관점에서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파동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이 가능하고요. 네. 조금 이제 이전 강화된 상승 채널로 작도를 해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지금 상단부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인데 마찬가지로 상단부 돌파 이후 네. 타고가 주게 된다면은 이 작도 관점상으로도 신규 매수가 가능한 코인이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응축 이후 상방으로 지금 폭발이 진행되고
있는 네. 차트의 모습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의 형태가 바로 이런 모습인데 이동평균선의 응축 이후 고가 부근을 돌파를 해주고 리스테스트 지지받아주게 되면서 상승적으로 진행이 되었죠. 네. 좀 더 확실하게 보시려면은 이 전고점 부근 매물대를 돌파할 때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도 됩니다만 일단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형태가 초록색 구간에서 좋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가능했던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도 지금 상당히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 같은 경우 과매수 구간 근처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골든크로스 등장해 주었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도 과매수 구간 근처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과매수권에서 K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 유지되는 코인,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에도 골든크로스 이후 K선 상반 기울기로 상승 시그널은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조정 시 제가 말씀드린 신호등 지표의 매수 관련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신규 진입 가능한 코인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유로 우리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코너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또 우리 날아갈 종목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비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어제 보셨었던 폴카드 봐주세요 라고 주셨는데요.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0.08% 상승하고 있는 폴카닷입니다. 6,19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근데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인 개빈 우드와 웹3 재단에서 출시한 크로스체인 데이터 전송 그리고 상호 운용성에 집중한 블록체인 프로토콜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어제자로도 또 짚어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차트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네, 비아님 목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카닷 일본 관점에서는 제가 어제자 기준으로 발굴 코인으로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쌍바닥 관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강한 관점이었지만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적용이 가능한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단 진입 기준으로서 설명을 드려보게 된다면은 6시간봉 하위 시간봉인 6시간봉으로 내려가서 고가 부근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한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혹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혹은 돌파 시점에 진입이 가능한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만약에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고가 돌파 부근인 6,140원 그 정도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목표가는 어제 이 하반 기울기로 진행되고 있는 62동 평균선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6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저항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수 구간이다. 왜냐하면은 1차 목표가 부근을 터치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기에는 일본 관점에서 현재 20저가 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 관점에서도 22평 밴드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가격의 하방압이 굉장히 강한 코인이고요. 이 노란색 선과 이 빨간색 선 구간의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밴드 1선에서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지만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하게 진행되고 나면서 처음 가격과 만난 이격도가 해소된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 가능성이 높고, 이 높은 저항 구간을 터치하고 윗꼬리를 달면서 매도세가 등장 중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선 지향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신규 매수로서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쌍바닥의 넥라인 구간인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가격대는 6,900원 정도 선이네요. 6,900원 선을 돌파해주게 된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폴카닷 질문까지도 세밀하게 봐주셨습니다.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부 전략 세워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팀코스의 종이 비행기 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정 대장님, 랩터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대.